자, 오늘 함께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입니다. 그 일부를 살펴볼 텐데요. 이게 20세기 초 유럽 상황에 대한 좀 독특한 진단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공유해 주신 자료 보면서 슈타이너 사상의 핵심, 특히 현대 문명이나 뭐랄까 인간의식에 대한 그의 통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100년 전 이야기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당시 슈타이너는 서구 문명이 영적으로 상당히 큰 위기에 처했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진단 후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그의 좀 복잡할 수 있는 주장들 속에서 뭐랄까 정말 핵심적인 아이디어? 당신에게 하고 뭔가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뽑아내는 거겠죠? 그 슈타이너가 현대인은 영적으로 점점 젊어진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참 인상 깊었어요. 과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지혜가 쌓였는데 현대인은 그게 아니라 그냥 늙기만 하고 속은 비어버린 미라가 된다는 거잖아요. 오, 이건 좀 무서운데요? 내면 성장이 딱 멈춰버린다는 경고 같아요. 네, 정확해요. 그 미라라는 게 결국 생명력 없는 껍데기,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내용이 다 고갈된 상태랄까요? 슈타이너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면을 좀 영적인 내용으로 채우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다른 힘이 채운다고 봤어요. 그게 바로 아리만적인 힘인데요. 아리만. 그게 어떤 거죠? 네, 극단적인 물질주의나 아주 계산적이고 메마른 그런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찾지 않으면 결국 속이 텅 비게 된다는 현대사회를 향한 꽤 날카로운 지적인 거죠. 그렇게 속이 텅 비는 거랑 우리가 쓰는 언어랑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슈타이너는 언어가 생각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틀이 된다고 하고 심지어 아리만이 언어를 통해서 말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요. 네, 그는 언어가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피상적인 구호나 상투적인 문구 있잖아요. 그런 걸 반복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해요. 슈타이너는 이걸 phrase, 그러니까 문구라고 불렀습니다. 그 속빈 강정처럼 의미 없는 말들만 막 넘쳐나면서 진짜 진실은 가려지고 깊이 있는 소통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 뭔가 공허한 말의 반복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시에 우드로 윌슨의 국가론이나 그 유명한 14개 조항 같은 정치적인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피상성의 대표적인 예로 들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의도, 그리고 현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문명의 어떤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던데요. 서구는 지성주의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동양은 내면적이긴 한데 현실 변화에는 좀 소극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러시아 얘기도 있었죠. 영적 뿌리를 잃고 좀 불안정하다. 아, 그리고 타고르 시인에 대해서도 위대한 시인이지만 비입문자의 시각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도 좀 독특했어요. 그는 각 문명이 인류 발전에 나름 기여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균형을 잃었다고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서구 지식인들이 탄광 노동자의 현실은 잘 모르면서 고상하게 박애주의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지성이 현실과 분리된 모습이라는 거죠. 또 동양은 영성에 대한 깊이는 있지만 슈타이너가 보기엔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러시아는 내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더 깊은 영적 현실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죠. 아하. 그래서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그 사회 구조 자체를 새롭게 짜는 거였군요. 삼중적 사회 유기체랑 영적 과학, 맞죠? 낡은 틀 대신에 정신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맞습니다. 삼중적 사회 유기체, 그 드라이크 의더롱이라는 건데요. 사회를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자는 제안이에요. 문화정신 영역, 법정치 영역, 그리고 경제 영역. 이걸 각기 다른 원리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정신생활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법이나 정치 영역은 민주적인 합의에 따라서 평등하게, 그리고 경제 영역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협력적으로 형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영역이 각자 다른 원리로 돌아간다. 흥미롭네요. 그럼 영적 과학은요? 영적 과학은 말 그대로 물질과학처럼 정신세계도 엄밀하게 탐구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을 반영하는 거고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슈타이너는 사회가 왜곡되는 두 가지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루시퍼적 경향인데 이건 개인의 영감이나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체를 좀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걸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아리만적 경향, 즉 차가운 물질주의나 경제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해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막아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와, 정말 방대한 그림이네요. 결국 슈타이너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사건들, 역사 같은 것들이 더 큰 어떤 우주적인 흐름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본질을 보려면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마치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지 말고 그 그림자를 만드는 진짜 실체를 찾아라, 이런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 즉 보이지 않는 초감각적인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첫걸음, 그게 바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감각세계의 진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직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부정직하고 피상적인 태도를 가지면 더 깊은 진실로 나아가는 문턱조차 넘기 어렵다는 거죠. 요즘 만연한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영적 진실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그런 경고인 셈입니다. 자, 오늘 슈타이너의 생각들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슈타이너가 벌써 100여 년 전에 지적했던 문제들이잖아요. 사회의 피상성, 또 언어의 함정, 내면의 공허함 같은 것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얼마나 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혹은 어쩌면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잠시 스스로에게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